하지만 50대, 60대는 특히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기능 궤적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의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능적인 궤적은 사람들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교적 일찍 노쇠나 또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략 사람이 사망해 가는 과정을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 한 4분의 1 정도는 갑작스럽게 어떤 외상이라든지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고, 또 4분의 1 정도는 말기 질환으로 사망하시게 되고, 또 4분의 1 정도는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길게는 3, 4년 정도까지 앓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기능 저하의 경로를 겪게 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노쇠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간병을 받으시면서 사시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성질환에 대한 컨트롤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간병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방치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나 또는 유전자, 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돌봄 요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50대, 60대는 특히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기능 궤적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이 왜곡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병이 나빠지고, 병이 나빠진 결과로 치매가 일찍 온다든지 노쇠가 일찍 와서 간병 부담이 생기게 되면 크게는 3인분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생산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한 명은 나를 간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도 간병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다른 한 분은 오롯이 앞에 두 분, 그러니까 아픈 분과 간병하시는 분을 건사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버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자기 돌봄이 되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일찍 간병 부담이 생기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6개월만 아플 거가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나 또는 자녀분들 또는 배우자분이 상당한 번아웃을 감당을 하면서 이런 돌봄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지금 베이비 부머 분들이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80대가 되시는 2040년대가 되게 되면 본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나 또는 가족 내에서나 어떻게 돌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돌봄 요구가 없는 그 지속 가능한 나이 듦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몸을 만들려면 50대, 60대, 70대 초반까지 잘 하셔야 되는 것은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우선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 말 잘 들으시고 철저히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근력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동경도립노인의료센터에서 연구부장하셨던 김원경 박사님이 만드신 단어인데,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근력만 어느 정도 유지가 돼도 화장실 스스로 갈 수가 있고 일상생활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인지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력만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는 자립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력이 일단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기능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기능은 인지예비능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더 공부를 하고 인지 자극에 노출이 되고 또 신체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선을 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인지예비능이 좋다는 말은 치매가 되는 인지기능의 어떤 경계선에서 나의 인지기능이 충분히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거나 다른
뇌경색이 생기거나 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인지 기능은 치매의 점선을 넘지 않는 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70대, 80대, 90대까지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또 인지 예비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연을 하시거나 절주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자산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체 기능이 있고 인지 기능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활동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조금이라도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늦은 시간까지 유지를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한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활동은 그 자체로 또 신체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인지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인지 예비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역으로 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신체 기능, 그다음에 인지 기능, 그다음에 사회적인 기능 세 가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 또는 내 장기들의 질병 패턴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